지난 이야기에서는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성공 영입 사례들을 다뤘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팬들이 반대편 이야기에 더 큰 관심을 보였죠. 그래서 이번에는 기대를 안고 데려왔지만 결과적으로 실망만 남긴 선수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기준이 반영된 순위라는 점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위는 티자니 라인더르스입니다. 시즌 초반만 해도 맨체스터 시티 팬들의 기대감은 엄청났습니다. 당시 분위기만 놓고 보면 케빈 더브라위너의 공백을 메우는 존재는 쉐르키가 아니라 라인더르스라는 평가가 훨씬 많았으니까요. 맨시티는 AC밀란으로부터 그를 영입하기 위해 7천만 파운드, 한화 약 1,411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여기에 주급까지 23만 파운드입니다. 심지어 로드리보다 더 높은 수준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너무 냉혹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지나치게 많은 턴오버였습니다. 프리미어리그 특유의 강한 압박 속도를 끝내 따라가지 못한 겁니다. 자연스럽게 주변 선수들의 부담도 커졌고 수비 범위까지 넓어졌죠. 원래 약점으로 지적받던 수비는 물론이고 드리블 성공률과 경합 능력까지 기대 이하의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맨시티는 중원 보강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특히 앤더슨 영입 경쟁에서 가장 앞선 팀으로 언급되고 있죠. 이런 흐름이라면 라인더르스가 생각보다 빨리 매각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최근 연결되는 팀으로는 아스널과 갈라타사라이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는 다음 시즌 마레스카 감독 체제 아래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9위는 코너 갤러거입니다. 솔직히 이 선수는 순위를 정하면서 가장 고민이 많았습니다. 에즈르비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는 어느 정도 반등하는 장면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은 실패한 영입이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토트넘은 지난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갤러거를 품었습니다. 이적료는 3,470만 파운드, 한화로 약 700억 원 수준이었고 주급 역시 16만 파운드에 달했습니다. 이는 토트넘 선수단 안에서도 네 번째로 높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부분은 역할의 애매함입니다. 투헬, 포체티노, 시메오네처럼 그를 지도했던 감독들조차 모두 다른 임무를 맡겼습니다. 그만큼 활용법 자체가 까다로운 선수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토트넘에서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활동량은 여전히 뛰어났지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의미 없이 경기장을 뛰어다닌다는 비판까지 나왔고 일부 팬들은 러닝크루에 가입한 것 같다는 조롱까지 쏟아냈습니다. 결국 그는 잉글랜드 대표팀 최종 명단에서도 제외됐습니다. 물론 현재 대표팀 스쿼드 경쟁력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결과였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고요. 8위는 알레한드로 가르나초입니다. 정말 어디를 가도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르나초가 B클럽 수준과는 거리가 있는 선수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죠. 첼시는 측면 공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여름 그를 영입했습니다. 이적료는 4천만 파운드, 한화 약 807억 원이었습니다. 사실 영입 당시부터 금액이 과하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올 시즌 가르나초는 컵대회를 포함해 43경기에서 8골 4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크게 나쁘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득점 대부분은 컵대회에서 나왔고 리그에서는 단 한 골에 그쳤습니다. 특히 그는 곧 언급될 또 다른 선수와 함께 첼시 왼쪽 공격 침체의 핵심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운 부분은 경기장에서 드러나는 태도입니다. 지나치게 의욕이 없어 보인다는 평가가 끊이지 않았죠. 다만 아직 희망은 남아있습니다. 그는 2004년생입니다. 여전히 어린 선수란 뜻이죠. 만약 잠재력이 다시 터진다면 첼시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가격에 매각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팀조차 거의 없는 분위기입니다. 7위는 앤서니 엘랑가입니다. 뉴캐슬 부진의 원인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대치를 감안하면 더 높은 순위에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올 정도죠. 뉴캐슬이 엘랑가에게 걸었던 기대는 이적료만 봐도 드러납니다. 옵션 포함 5,500만 파운드, 한화 약 1,11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 투입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올 시즌 엘랑가가 남긴 성적표는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엘랑가는 컵대회까지 포함해 49경기의 모습을 드러냈지만 남긴 기록은 고작 3골 1도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우 감독은 꾸준히 출전 기회를 부여했죠. 거액을 들여 데려온 선수였기에 쉽게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만약 엘랑가가 빅식스 구단 소속이었다면 훨씬 거센 비판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어쩌면 리그 전체 최악의 영입이라는 말까지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축구 지능입니다. 실제로 현지에서는 대놓고 멍청하다는 표현까지 등장했죠. 전술 구조가 조금만 복잡해져도 활용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평가입니다. 그나마 시즌 최고의 순간이라면 챔피언스리그 16강 바르셀로나 원정 경기에서 기록한 멀티골 정도일 겁니다. 흥미로운 건 캄프누 원정 16강 경기에서 2골 이상을 넣은 선수가 음바페와 푸스카스 그리고 엘랑가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아이러니한 기록이죠. 6위는 지오반니 레오니입니다. 사실 이 선수는 즉시 전력감으로 영입된 자원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순위에 넣는 것이 맞는지 고민도 있었죠. 하지만 뉴스팀 무대 경험조차 거의 없던 선수가 한 시즌을 사실상 통째로 날렸다는 점을 생각하면 포함되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리버풀은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 파르마 소속이던 레오니 영입에 성공했습니다.
이정료는 2,600만 파운드였습니다. 2006년생 선수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큰 금액이었죠. 결국 재능 하나를 믿고 투자한 셈입니다. 그래도 가능성 자체는 분명 존재합니다. 지난해 9월 카라바오컵에서 치른 올 시즌 유일한 출전 경기에서도 인상적인 장면들을 보여줬으니까요. 현재 레오니는 시즌 개막 시점인 8월 즈음 복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어린 나이에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치명적인 부상을 겪었다는 부분은 분명 걱정거리입니다. 예전 경기력을 회복하기까지도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무리 없이 컨디션을 끌어올려 앞으로 리버풀 수비진을 책임질 핵심 자원으로 성장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5위는 콜로 무아니입니다. 원래는 임대 영입 선수들을 순위에 포함시키지 않으려 했습니다. 물론 임대료가 발생하긴 하지만 구단 재정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아니는 상황이 너무 심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지금 경기력이라면 프리미어리그 어느 팀으로 가더라도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그만큼 퍼포먼스 자체가 처참했죠. 특히 슈팅 능력은 충격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저 역시 이번 시즌 토트넘 경기를 꽤 많이 지켜봤는데 무아니의 슈팅이 위협적으로 느껴진 장면은 거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는 리그 30경기에 출전해 1골 1도움을 기록했습니다. 기대 득점 수치는 2.218에 불과했고요. 애초에 위협적인 찬스 자체를 거의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데제르비 감독조차 시즌 막판에는 무아니를 선발 명단에서 제외했습니다. 더 이상 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죠. 이런 상황이라면 임대 연장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합니다. 4위는 제이미 기튼스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가르나초와 함께 첼시 좌측 공격 붕괴의 상징처럼 언급되는 선수입니다. 생각해보면 첼시가 이번 이적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운 이유도 분명해 보입니다. 첼시는 지난 여름 도르트문트에서 기튼스를 데려오기 위해 옵션 포함 5,200만 파운드, 한화 약 1,049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주금 역시 10만 8천 파운드 수준이었죠. 도르트문트 시절 기튼스는 드리블 능력 하나만큼은 확실한 무기였습니다. 측면 라인을 따라 직선적으로 돌파하며 볼을 운반하는 장면이 특히 강점이었죠. 첼시 역시 바로 그 모습을 기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프리미어리그 무대에서는 장점이 거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리그 16경기에서 득점 없이 2도움만 기록했고 공격 영향력도 상당히 미미했습니다. 그럼에도 완전히 희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는 2004년생으로 아직 어린 선수입니다. 드리블 성공 횟수는 줄었지만 성공률 자체는 여전히 나쁘지 않다는 평가도 있죠.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 역시 존재합니다. 이 부분은 첼시 팬들마다 생각이 꽤 갈릴 듯하네요. 3위는 리암 델랍입니다. 계속해서 첼시 선수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블루코 그룹의 시장 운영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델랍의 이적료는 3천만 파운드였습니다. 하나로 환산하면 약 605억 원 수준이었고 주금 역시 10만 파운드에 달했죠. 하지만 적어도 이번 시즌만 놓고 보면 그는 투자 가치에 전혀 걸맞지 못했습니다. 물론 시즌 전반기에는 부상이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는 복귀 이후였습니다. 돌아온 뒤에도 존재감을 거의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골키핑 능력 외에는 특별할 게 없는 선수라는 냉정한 평가까지 등장했죠. 델랍은 컵대회를 포함해 46경기에 출전했지만 기록은 2골 3도움에 불과했습니다. 첼시 최전방 공격수의 성적표라고 보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결국 첼시가 예상보다 빠르게 매각을 고민할 가능성도 충분해 보입니다. 다행히 어린 나이라는 점은 긍정적 요소입니다. 리셀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는 뜻이죠. 실제로 지난 3월 현지에서는 뉴캐슬과 연결된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2위는 알렉산 이삭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최고의 영입생을 다뤘던 영상에서는 리버풀 선수가 단 한 명도 등장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무려 2명이나 포함됐습니다. 부상이 문제였다, 다음 시즌에는 살아날 것이다 같은 여러 반론이 나오고 있지만 솔직히 이번 시즌 결과만 놓고 보면 감싸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올 시즌 이삭은 실패한 영입 명단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이적료입니다. 무려 1억 2,500만 파운드였습니다. 하나로는 2,500억 원이 넘는 엄청난 규모였죠. 결과론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 금액으로 월드클래스 윙어 2명을 영입했다면 리버풀의 시즌 흐름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팬들의 신뢰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기본 클래스가 워낙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프리미어리그 적응 여부를 따질 단계의 선수도 아니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다음 시즌을 안정적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내성적인 성격이라는 이야기도 있는 만큼 개인적으로는 팀 동료들과 더 가까워지려는 노력 역시 필요해 보입니다. 대망의 1위는 요한 위사입니다. 뉴캐슬 역사상 최악의 영입 중 하나라는 평가까지 나오는 선수입니다. 시즌 내내 몸 상태가 정상처럼 보이지 않았고 출전 시간 자체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뉴캐슬은 이적 시장 마감 이래 위사 영입을 확정했습니다. 이적료는 5,500만 파운드, 한화 약 1,110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삭 사례와 비슷한 흐름이기도 합니다. 프리시즌 훈련 부족 때문에 경기 감각과 패턴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는 리그에서 겨우 19경기만 소화했습니다. 그중 선발 출전은 단 4경기뿐이었죠. 기록 역시 처참했습니다. 1골 1도움이라는 수치도 문제지만 경기 안에서 보여준 영향력 자체가
거의 바닥 수준이었다는 점이 더 심각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미래 전망입니다. 앞으로 반등 가능성조차 높게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게다가 이미 30살을 넘긴 선수입니다. 리셀 가치까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결국 뉴캐슬 보드진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악몽 같은 계약이 되어버렸습니다. 현재 위사에게 관심을 보이는 팀도 사실상 없는 분위기입니다. 결국 뉴캐슬은 그의 폼이 살아나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처럼 보입니다. 번외로 하비 엘리엇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번 계약은 리버풀과 선수 모두에게 재앙에 가까운 결과였습니다. 누구 하나 이득을 본 쪽이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죠. 특히 엘리엇 개인에게는 너무 치명적이었습니다. 성장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1년을 사실상 허비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선수 가치 역시 1000만 유로나 하락했고 이는 리버풀에도 악영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에는 리즈가 엘리엇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자유계약 신분이 되기 전에 매각하는 편이 낫다는 의견이 많고 슬롯 감독 역시 이에 동의했다는 보도까지 등장했죠. 다만 개인적으로는 리버풀 복귀 역시 충분히 고려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팀 전술적인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은 선택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9월 이후에는 류원 역시 팀 전술에 잘 녹아들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도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프리미어리그 최악의 영입 사례들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이 밖에도 순위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선수가 있다면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다음 이야기의 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